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축복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장수할 뿐만 아니라 현역에서 일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 알려주는 자기관리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함께할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의 저자 다나카 요시오님은 현재 104세가 되셨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매일 출근하시며 79년차 내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신다고 해요. 자기 관리도 잘하시지만 굉장히 젊게 사세요. 스마트 기기도 되게 잘 다루시고 트렌디하게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을 즐기신다고 해요. 이렇게 100살이 넘어서도 나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저자가 알려주는 돈 안 들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습관들을 몇 가지 엿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끼니마다 밥 잘 챙겨 드시나요? 말 그대로 밥이요. 비만이나 당뇨가 신경 쓰이셔서 밥이나 빵 등의 당질을 확 줄이고 반찬 위주로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40세가 넘으면 이렇게 당질을 조절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쉽게 지치기 때문이죠.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당질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당질을 줄이면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럼 쉽게 지치고 근력도 떨어진다고 해요.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런 주식을 제한하면 단백질과 지질을 많이 섭취해야 하는데 그럼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대부분 주식을 빠뜨리지 않고 먹는데요. 저자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현미와 백미를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가끔은 죽으로도 만들어서 번갈아 먹고 면 종류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밥과 국수를 적당히 먹는 것이 활동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는 걸 매일 실감하고 있어 매우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당질을 적당히 먹어줘야 하니 밥과 빵, 떡 같은 간식까지 잘 챙겨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저자는 간식은 피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매 끼니 야채와 단백질과 함께 적절한 식사를 꼬박 챙겨 먹어 공복을 느끼지 않는데요. 특히 초콜릿, 비스킷, 전병, 아이스크림 등은 당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탄수화물이라서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혈당치가 높아집니다. 당질을 건강한 음식으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지 단 것과 극강의 탄수화물을 과하게 챙겨 먹으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둘째, 저자는 15분 일광욕을 하거나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사실 일광욕과 산책이 습관 하나하나씩 나눠져 있었는데 저는 둘 중에 한 가지라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습관을 하나로 묶었어요. 먼저 일광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자는 매일 일광욕을 빠짐없이 하신다고 해요.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조금이라도 햇빛을 많이 쐬기 위해 산책 외에도 집 근처 물건을 사러 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일부러 걸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햇빛을 쬐는 거에 대해 알려진 장단점이 있죠. 너무 오래 쐬면 주름과 검버섯뿐만 아니라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일광욕을 얼마나 해야 적당할까요? 1시간, 2시간씩 오래 햇빛을 쬐는 건 좋지 않지만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규칙적으로 쐬는 건 오히려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일광욕을 규칙적으로 하면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먼저 생체시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높여 몸의 활동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높여 휴식 상태로 이끄는데요. 이 생체시계가 바르게 작동한다면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같은 몸의 기본적인 작동도 안정화된다고 해요. 이렇게 생체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려면 햇빛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침에 딱 5분만이라도 햇빛을 쬐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긋났던 생체시계가 조금씩 조정된다고 합니다. 둘째, 일광욕은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계암을 예방해줍니다. 햇빛을 쬐면 체온이 올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분비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세로토닌은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등 정서 안정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이에요.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해질 뿐만 아니라 기억과 학습 등의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광욕은 꼭 필요하겠죠. 실제로 햇빛을 쬐는 것으로 치매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전문가의 보도도 있다고 합니다. 넷째,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노화를 막고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 형성에도 좋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지는데 골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일광욕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렇게 일광욕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햇빛을 쬐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조심해야겠지만 긴 시간이 아니라면 이점이 압도적으로 크니 15분 정도만 매일 일광욕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되신다면 30분 정도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무겁고 힘들게 무리하는 선에서 말고 가볍게요. 중간에 쉬시기도 하면서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리한다면 다치게 되고 피로가 쌓여 다른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한 번에 힘이 드는 과한 운동보다는 조금씩 매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잘 쉬는 것이야말로 저자의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저도 저희 집 어른들이
하체가 좀 약해지셔서 자주 모시고 산책을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매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진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집 근처에 딱 산책하기 좋은 뒷산이 있거든요. 언덕도 좀 있고 한데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가면 확실히 헉헉대지 않으시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진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는 게 귀찮으시다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즐거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저도 운동하러 갈 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운동을 할 때는 안 귀찮은데 하러 가는 그 준비 과정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때 저를 움직이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커피예요. 나 자신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귀찮을 때 딱 그 상상을 해요. 운동할 때 웨이트 무겁게 한번 딱 하고 홀짝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 그 행복함을 상상하면 운동하러 나서는 게 즐거워지더라고요. 무조건 매일 해야 한다라는 강박을 갖고 하지 말고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해보자. 한 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100점이 목표가 아닌 70점 정도로 하자는 기분으로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바래요. 셋째, 저자는 매일 칼슘을 섭취합니다. 골밀도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고 언급했었는데요. 골밀도가 가장 높을 때는 남성은 25세에서 30세, 여자는 20세에서 25세라고 해요. 그때가 지나면 차츰 감소하고 노년기가 되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급증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골 형성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식사를 하고 매일 걷거나 체조를 해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뜻 보기엔 체격이 좋고 뼈도 튼튼해 보이지만 평소 식습관이 탄수화물 중심이거나 운동 부족으로 나이보다 뼈가 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몸이 튼튼해 보여도 뼈가 튼튼한 것이 아니므로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 형성에 필요한 성분은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인데요. 저자는 특히 치즈를 좋아해서 출근할 때 한 입 크기로 자른 치즈를 챙겨가 쉬는 시간에 섭취한다고 해요. 요구르트도 매일 먹는데 냉장 보관을 하면 유산균의 활동이 저하되고 몸이 차가워질 수 있어서 먹기 전에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둡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주로 일광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정어리, 연어 등의 생선과 버섯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을 흡착시키는 작용과 칼슘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나토, 시금치, 고구마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뼈를 형성하는 고라세포의 작용에 칼슘이 만들어지는 것을 돕는데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미역, 다시마, 나토, 두부, 된장, 모시조개, 생선, 버섯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D, K,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골 형성을 위해서는 칼슘과 이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골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는 몸의 기초가 된다는 것 머릿속에 입력하셨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뼈의 건강이라는 토대를 탄탄히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칼슘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자는 89세에 암이 걸렸었어요. 그때도 퇴원 후 일주일 만에 직장에 복귀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바로 일을 시작한 것은 환자들이 찾기도 했지만 몸을 이전 상태로 돌리기 위한 재활이기도 하셨어요. 고령자의 몸은 너무 애지중지하면 순식간에 쇠약해집니다.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면 금방 하체가 약해지고 병으로 2, 3주 누워있으면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몸을 편하게 두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을 그만두고 빈둥거리는 생활을 하는 환자에게는 현역 때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새로운 일이든 취미든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많이 조언하신다고 해요. 이전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휴양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적당한 휴양을 하는 것이 좋겠죠. 몸을 지나치게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주 쉬며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저자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습관. 최선을 다한 뒤 나머지는 하늘에 맡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자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때마다 최고의 생각과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분은 32살엔 폐결핵으로, 89엔 간암으로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그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할까? 어떻게 몸을 조리해야 할까? 하고 고민한 뒤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겼다고 해요. 물론 정말 꼭 낳고 싶었지만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죠. 다만 최선을 다하면 어떤 운명이 될지는 하늘이 정할 거라고 각오했기에 투병 생활을 평온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면,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분명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오늘은 104세 현역 의사가 전하는 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습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첫째, 적절한 당질은 섭취하기. 둘째, 15분 일광욕이나 30분 산책하기. 셋째, 매일 칼슘 챙겨 먹기. 넷째,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기. 다섯째, 최선을 다한 뒤 하늘에 맡기기입니다. 함께한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에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초간단 습관이 45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 모두 챙길 수 있는 좋은 습관과 글들이 가득 있는데요. 건강에 대한 책이지만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고 습관들도 돈 안 들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꿀팁들이 많아서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